네, 안녕하세요. 우영한TV 우영원장입니다. 이번에 가져온 논문은 최근에 골다공증 학회지에 실린 고관 악관절 괴사에 대한 골다공증 약물과의 관계에 대한 최근 여러 기관에서 연구한 논문이 있어서 가져봤습니다. 약물 관련 턱뼈 괴사 그래서 대략 한 10개 넘게 이제 내분비하고 치과에서 같이 이제 연구한 논문인데요. 배경에는 이제 약물 관련 턱뼈 괴사 ONJ를 하는데 이게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환자분들도 힘들어지고 의사도 힘들죠. 치과의사도. 그래서 2003년도 이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 특히 졸렌드로네이트, 파미도네이트로 이 턱뼈 괴사를 첫 번째 보고하고, 이 ONJ와 비스포스포네이트 인과성은 이미 많이 얘기가 되고 있죠. 최근에는 데노스밥에 대한 보고도 가끔 있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 한번 가져왔습니다. MRONJ, 약물로 인해서 턱뼈 괴사에 있는 조건, 항흡수제 등을 사용하고 8주 이상 구공에 노출되고 방사선 치료 없는 치과에서도 이게 상당히 좀 골치가 아픈 것 같습니다. 골다공증은 되게 많이 생기는데 이 60만 명 가운데 이 비스포스포네이트 관련된 거는 한 0.04% 상당히 낮고, 이 환자 중에 대부분이 정맥, 대부분 아니고 21%가 정맥 비스포스포네이트 때문이고, 2012년도부터 14년도까지는 누적 발병률이 10만 명당 20.9명 정도. 그래서 먹는 약으로 하는 것보다는 IV 제제가 조금 많고, 4년 이상 약물을 좀 오랫동안 복용하려는 그 경우는 그 턱뼈 괴사가 많이 생긴다. 그래서 약물 사용 기간이 중환값이 한 4.4년 정도. 보통 4년 이상 사용하게 되면 좀 휴약기를 얘기하는데, 어쨌건 이렇게 4년 이상 쓴 환자에게 많이 발생하고, 뼈전이가 있는 암 환자 같은 경우는 100배 이상 더 자주 발생한다 됐습니다. 그리고 저도 많이 쓰는 주사인데, 데노스맙, 이게 치료 위해서 이 데노스맙이 ONJ 발병률은 비스포스포네이트하고 유사하다는 얘기도 있고, 낮다고, 저는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있고, 그래서 그 턱뼈 괴사 같은 경우는 경구나 IV 제제 같은 경우는 비스포스포네이트 환자보다는 당연히 데노스 환자가 낫긴 한데, 보고는 되고 있어서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암 환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00배 정도 더 높게 발생하고, 유병률, 비스포스포네이트를 사용한 환자에서 이 턱뼈 괴사하는 유병률이 한 0.04%, 그리고 IV 제제를 사용할 경우는 0.3% 정도, 경구보다는 훨씬 좀 높게 돼 있고, 2년 이상 사용할 경우는 조금 더 증가하는 거라서 노출 기간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생기느냐, 병태 생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정확하게 기전이 명시된 건 없고, 턱뼈 회전율의 억제, 감염, 혈관 신생 억제, 독성, 그런 미세골절 축적, 이런 것들이 된다고 하고, 그 국부적인 요인에 대한 높은 증거 연구는 충분하지 않긴 하나, 결과적으로는 이게 발치라든지 임플란트 설치, 그리고 치주 수술, 치조골이 노출되는 것 같은 경우는 이 턱뼈 괴사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골 변형 치료받는 환자에게는 주의를 요하고, 수복치과, 수문치과 치료하거나, 그리고 보존적 치주요법 같은 경우는 발병 위험이 조금 덜 생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턱뼈 괴사의 위험인자로는 치근단, 치주 부위 감염을 포함한 증거가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치료를 반드시 시행을 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예방을 해야 되죠. 복약 전에 치과 진찰의 예방 효과. 이 골다공증 제엽수 억제제를 치료를 고려할 때는 치과 상담이 필요하고, 이게 구강 건강 확보하는 이점인데, 이분들이 쓴 게 치과 선생님들 쓰셨으니까 어쨌건 정기 검진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럭 헐리데이, 약을 언제 얼마나 끊어야 되는가, 저는 4년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AMS 기반은 2개월, 4년 이상 쓰신 같은 경우는 2개월 휴약에, 저는 4개월 휴약을 보통 말씀드리는데, AMOS 같은 경우는 2개월 휴약을 얘기하고, 결론적으로는 장기간 이 비스포스포네이트 약을 쓰거나 위험인자 같은 경우는 최소 2달 정도는
약을 끊고 시술을 받는 것을 이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노스밥을 투여하는 경우는 4년 아니고 여기 3년 얘기하고 있네요. 3년 있을 경우 위험한 것 같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데노스밥을 쓰는 환자들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는 그런 게 없는데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그래서 5개월, 6개월 전으로 골지표를 보고 나서 이 데노스밥 재투여 같은 경우는 2달까지 연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물론 이게 적절하게 완전히 명확하게 보고된 건 아니고 조금 이제 보고되고 있으니까 물론 이게 투약이 늘어남도 많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다음 투여 예정보다 한 3달 정도, 저도 한 2-3개월 좀 쉬고 하기를 권고를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치과 임플란트 및 뼈 이식 같은 경우도 위험 요소인데 저용량 경구 비스포스포네이트 섭취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고용량 를 IV 제제를 맞는 경우는 이게 임플란트에 조금 턱벽에서 임플란트는 턱벽에서 생길 수 있으니까 좀 조의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 전략, 골다공증 환자에서 비스포스포네이트가 투여가 예정되면은 오래 쓰면 많이 안 좋고 하니까 반드시 구강 검진을 권유하고 있고요. 증상이 없는 환자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저용량 약으로 좀 변경하거나 여기도 구강 검진을 권유하고 있고, 만약에 이 약으로 인해서 턱벽에서 생겼으면은 이 테리파라타이드, 그러니까 포스테오 같은 약을 쓰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8주 정도 치료했을 때 환자들이 많이 개선되고, 이런 이 테리파라타이드가 효과적인 치료제 2달 정도만 써도 되네요. 그래서 효과적인 치료제임을 얘기하고 있고, 다른 치료에서도 암 환자, 골다공증 환자에서 뼈 치유를 촉진한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생겼더라도 이 포스테오로 변형해서 한 2-3개월만 쓰면은 나을 수 있으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지할 때는 비타민 D와 칼슘 복합제를 사용하는 것이 좀 나을 것 같고, 그래서 기존에 테리파라타이드를 쓰면서 비타민 D와 칼슘을 지속적으로 보충하는 것이 이 논문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비스포스포네이트는 골다공증 치료 및 골절 예방에 효과적이고 발병률은 낮지만 비스포스포네이트를 장기간 투여하면은 이 약물 관련성 턱벽 외사가 생기고 발생하면 바로 중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노스밥 같은 경우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고 일부 사례가 관찰되고 있으니까 어쨌건 더 많은 증거가 쌓일 때까지는 그래도 좀 추이를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치과 치료에도 불구하고 이 턱벽 외사가 진행되면은 이 테리파라타이드가 도움이 되고 비타민 D와 칼슘 복합제는 이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결론 짓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약으로 매일 섭취하거나 주단을 섭취하는 저용량 비스포스포네이트는 이 턱벽 외사를 낮출 수 있죠. 하지만 이거 자체는 턱벽 외사는 낮출 수 있으나 위장 장애가 생길 수 있고 골다공증 효과가 좀 적을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치과 입장에서 그게 나으나 이게 정형외과 입장에서는 그게 좀 효과가 없는 약으로 좀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리고 IV 제제는 이제 비스포스네이트 같은 경우는 좀 더 그 턱벽 외사가 높으니까 다른 주사나 약으로 대체하는 것이 나아 보이고, 만약 발생했을 경우 데노스밥 같은 경우는 증례가 아직 보고되고 있으나 관심을 좀 갖고, 치과 시술 계획된 분은 주사를 시술 2-3개월 뒤에 주사하고 좀 연기하는 게 좀 추천되고요. 제일 좋은 건 포스테오 MR-ONJ, 턱벽 외사에 도움이 되고 칼디정 같은 것이 예방에 좋은 약인데, 포스테오는 가격이 조금 비싸니까 선택적으로 치료가 꼭 필요한 자는 좀 쓰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상당히 관심이 많은 거에 대해서 최근 나온 논문을 좀 가져와봤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영아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